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4분입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 독일 증시 모두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호재로 작용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지금 해외 증시가 거의 막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독일 증시는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아직까지 그 앞쪽을 뚫지는 못했는데, 미 증시 다우하고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쪽에 고점 돌파하고 나서 다시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외 증시는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이 부분도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출발은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5분봉인데요. 아침에 갭으로 떠서 해외 증시가 급등하니까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쪽에 이 매물대도 있고 그래서 좀 눌리지 않겠느냐 쪽으로 봤는데, 해외 증시 급등하면서 제가 예상이 틀린 것처럼 아침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가 하나 터졌죠. 이라크 공군 비행장에서 이란의 어떤 그 실세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서 이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공군기지에 아마 이란의 그 사령관이 이라크를 방문했는 것 같은데요. 방문한 것을 그 비행장에서 미군 헬기가 사살을 해가지고 뭐 손가락에 낀 반지만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0.8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 급락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한 2.8%, 한 3% 정도 급등하고요. 그 다음 금 가격도 한 1% 정도 상승해서 금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과 금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는 견조하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많이 빠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선물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나름 좀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버티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빠져야 되는 어떤 재료인데, 그 개인들 큰 손들이 30일 날 그 물량을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 그때 나갔던 그 개인 큰 손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매수세로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한 1300억씩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인이 전부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좀 악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란에서 사령관이 사살됐는데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아무튼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외국에 방문을 하러 갔는데 미국 헬기에서 사살해서 죽였다. 그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기가 좀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란에서 어떤 강경한 보복성 멘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큰 악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화약고를 건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물론 이제 이란의 사령관이 죽은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라크를 방문한 어떤 이란의 사령관을
미군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 부분은 아랍 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전쟁하다 죽었다 이런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아랍 쪽에 있는 그런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미군에 의해서 사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뭐 가만히 묵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당한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그 이란과의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화약구에 불을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한 악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 이상 확 빠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 개인들 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팔았던 개인들이 팔고 나서 지금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오늘 좀 내려오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좀 불안한 하락 쪽에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자리가 딱 그 올라가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내려올 그런 위치에 와 있는데 여기에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해서 밑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위험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내려간다 쪽에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일단 저는 그 어제 한진칼하고 한진칼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꺾일 때 악재가 발생해서 꺾여서 내려올 때, 이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웬만한 테마들은 다 그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한진칼을 39,900원, 850원 뭐 이때 던졌네요. 39,850원이니까요. 대충 한 이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지수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 즈음인데요.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가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손절하고 보자 싶어서 그 한지칼 정리하고 한지칼 우선주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한 것이 엘컴텍 매수를 했습니다. 금 관련주니까요. 저는 일단 그 전쟁 위협이나 뭐 정시에 어떤 악재가 발생해 가지고 금 가격이 폭등하면 일단 금 관련주는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엘컴텍을 1635원에 한 요때쯤 되겠네요. 1635원 요때 매수를 했고요. 매수해서 일부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그 한진칼에 손실 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빅텍하고 스페코도 매수를 했습니다. 빅텍은 3,47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475원이니까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산산업하고 푸른기술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분위기가 좋고 빅텍하고 스페코는 좀 약한 흐름으로 아침에 약하게 그 흐름으로 흘러갔는데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 전쟁 위험,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국하고 이란이 중동에서 전쟁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방산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 중동에서 전쟁 치는데 전쟁 관련주가 왜 올라가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테마주는 그냥 일단 전쟁의 위험 이러면 전쟁 관련주는 올라간다, 이게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란의 사령관을 미군이 사살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북한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는 아니죠. 그 최고 회의를 하면서 그 핵 경제 병진하고 좀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하면서 그 군사력도 강화하는, 핵무기도 보유하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대화 쪽으로 뭐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신무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관계에서 미국이 이란을 어떤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밖에 다닐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히려 그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더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전쟁 관련주가 오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빅텍을 매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빅텍하고 스펙고 둘 다를 그 매수를 했는데요. 원래부터 전쟁 관련주의 대장은 빅텍이었고 스펙고는 지금 앞쪽에 이 매물이 너무 많아서 둘 중에 어느 걸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빅텍이 지금 앞쪽이 좀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앞에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좀 쭉쭉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위쪽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빅텍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엘컴텍하고 빅텍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 제가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괜찮았던 흐름, 일단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흥구석유가 가장 대장으로 좋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지금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제유가가 약간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한 3%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2.8%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돼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흥구석유가 거의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가는 게 중앙에너비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에너비스는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이미 급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쉽게 못 따라오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누르는 그런 힘력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팜이라는 종목도 오늘 조금 특이하게 움직였는데요. 이게 무슨 석유 회사하고 약간 연결되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침에 아주 상승해서 강하게 올라가길래 게시판 들어가 봤는데 이게 그 게시판 글들을 대충 보고 느낌에 국제유가 상승하고도 약간의 연관을 가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제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흥구석유가 대장이고요. 들어간다면 흥구석유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그 최근의 흐름이 대장주만 축 잡고 올라가는 그런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구석유가 가장 그 대장이니까 만약에 그 국제유가가 계속 또 올라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뭐 이란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 지중해에 들어가고 뭐 이란하고의 어떤 그 긴장이 고도화돼 가지고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흥구석유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란하고 그 이란의 유조선 뭐 그 공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점상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갭으로 상한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흥구석유가 가장 대장으로 괜찮게 움직일 것 같은, 흥구석유 되게 사고 싶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기가 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을 보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발견했을 때는 벌써 여기 있었기 때문에 좀 앞에서 이걸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흥구석유가 강하게 올라가길래 이 부분 올라갈 때 이때는 제가 그 뉴스는 못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길래 이게 중앙에너비스가 올라가니까 따로 올라가나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 게시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란의 사령관이 사살됐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국제 유가를 봤는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봤더라면 이게 가장 좋은 중동 사태의 가장
대장주 하나를 뽑으라면 제가 봤을 때 흥구석유가 가장 대장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쟁 관련이니까 빅텍이 그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컴텍을 제가 그 매수하는 것은 엘컴텍은 이 카메라 렌즈 쪽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파트론이죠. 예.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의 자회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론이 엘컴텍을 인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트론이 그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를 삼성폰 같은데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좀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 파트론에 그 엘컴텍에서 렌즈 같은 거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금광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급등하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저께부터 엘컴텍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제 금 가격도 이 이란 쪽에 뉴스 나오기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 가격이 왜 자꾸 오르지 그러면서 엘컴텍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란 쪽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이 재료가 없더라도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엘컴텍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싣고 매수를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것은 흥구석유 오늘 강했는, 흥구석유하고 중앙에너비스 이 부분 강했던 부분이 테마였고요. 와, 이 센트럴 모텍 이 종목은 정말 대단하네요. 신규 종목으로 그 했는데요. 이게 아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막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보유하면 되지만 신규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예측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네요. 그리고 오늘 에스텍 파마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루미마이크로 이 종목도 비슷한 관련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가 봤던 것 중에 안철수 관련주는 역시나 선희전자가 가장 대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한번 놓쳐버리고 나니까 잘 잡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희전자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 축적권 끌어올립니다. 올리고 다물 멀티미디어가 2등으로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그 안넷부터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밀려버렸죠. 링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도 그 선희전자 혼자만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조정받고 나중에 5일선하고 닿는 그런 위치에 됐을 때 들어가 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는데 그 뉴스도 뭐 정확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 또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선희전자가 급등할 때에 그때 그 상황이 뭐였느냐 하면 이때죠. 올라갈 때가 뭐였냐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귀국하면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사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라갔는데 뒤에 가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진실 공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귀국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손학규 대표가 했는 말이 또 좀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다 물려준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그 제가 봐도 조금 찜찜해요. 그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보면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지금 그 대표로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서 자기 밑으로 들어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사람 안철수 후보 그 상황으로 존재했던 박지원 의원 그분이 거의 상황이라고 표현했죠. 안철수 후보의 그 명성을 얻고 자기가 그 위에서 조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철수 후보로 하여금 좀 그 해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약 들어와서 손학규 대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손학규 대표가 또 상황이 되겠죠. 그 안철수라는 그
메리트 있는 상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바른미래당에 손학규 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국하더라도 그 거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그냥 쿨하게 모든 거 다 넘겨주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한테 넘겨주고 자기가 그냥 고문 역할로 해서 그냥 물러서면 괜찮은데 대표는 난데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와서 열심히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죠. 그래서 양쪽에서 또 댓글 테러부터 해서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조정을 받으면 조정받는 시점에 선의전자로 들어가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선의전자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진칼은 지금 정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을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돼서 빠져나와 버렸고요. 그 다음 또 특징적이었던 게 상한가 가는 종목도 좀 있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시장을 원래 이 자리가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올 만한 자리였는데 악재가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매수했던 걸 거의 다 털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오늘 출발은 좋았었어요. 갭으로 떠가지고 어제 하락분을 만회를 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악재 뉴스가 뜨고 나서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우량주 쪽은 깊이 있게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따를 때 같으면 5G 관련주 어떤 게 좋을까, 어제 올라갔던 RFHIC는 또 그대로 더 빠져버렸네요. KMW 어제 제가 들어갔다가 이익 실현하고 빠졌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대장 역할을 하는데도 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견조하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시장이 코스닥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지금 나스닥 증시가 계속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견조하다고 봤을 때, 그럴 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량주 쪽 매매보다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오르던 종목들이 대체로 지금 조금씩 조정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중국 관련주도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진정이 되고 안정을 찾을 때 그때 우량주 매매를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란하고 미국 간에 좀 강한, 특히나 이 아랍권하고 서방 간의 어떤 이런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 이라크 자체도 혼란스럽고 아프가니스탄도 좀 혼란스럽죠. 그리고 특히 시리아 쪽 이런 쪽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의 화약고를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접근하다가 자칫 엄청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북한에서 또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핑계로 ICBM을 발사한다거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미국이 그 부분을 가서 해결할 수는 있다고 해석을 하고, 만약에 북한 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대부분 다 그 시나리오로 가상 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중동과 북한이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봤던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괜찮게 보이는 것은 금 관련주인 엘컴텍 하고요.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전쟁 관련주인 빅텍.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급등이니까 흥구석유. 이런 정도의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엘컴텍과 빅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놀랬습니다. 와, 지금 좀 몇 년 만이죠?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수익 본 지가 665만원요. 와. 자, 일단 축하해 주십시오. 플러스 7만원입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거의 계속 마이너스였죠. 플러스가 보기 힘들 정도로 지난번에 70만원 플러스 함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5만원 10만원씩 해서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옛날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700까지 갔다가 1500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제 이렇게 계속 손해보는데 괜찮느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매매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업 취미생활로 하는 건 괜찮겠지만 전업으로 한다면 이런 식의 투자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름 1000만원 가지고 1500까지 올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돼버렸나는 그런 좀 허탈한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집사람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는 쪽에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스타일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참 이거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나만의 투자 원칙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원칙을 정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배팅이 좀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 자체를 잠시 보류하고 시장 흐름에 맞춰서 그냥 제 느낌에 맞춰서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 원칙대로 했다면 제가 엘컴텍을 100만원 매수하고 빅텍을 100만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제 스타일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어떤 뉴스가 떴을 때 기회를 봐서 맞다 싶으면 확 지르고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어떤 관리를 해주는, 빅텍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원칙에 매여 가지고 100만원치만 딱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상황 봐서 바로 확 매수하고, 또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카라고 한진카 로선주에서 손해봤던 부분을 엘컴텍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 좀 해서 커버를 좀 했고요.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 해가지고 손실을 커버하고
지금 플러스 7만원으로 그렇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동 사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란에서 사령관이 미군에게 사살당했는데 그것도 그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도 다 없이 그냥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고 사령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살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제가 그쪽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민족성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아랍 쪽의 사람들이 거의 아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쪽일 것 같거든요. 코란 뭐 이렇게 하면 원수를 갚는 쪽에, 그러니까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알라신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쪽의 민족성을 보자면, 사령관이 죽었는데 이란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 스타일을 보면 만약에 이란에서 반발을 하면 그 예전에 같으면 뭐 미군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하죠. 미군이 희생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그 강한 반발을 하면 그 항공모함 뭐 이런 그 순양함 이런 쪽 그 항모를 배치시켜 놓고 거기서 미사일 같은 거를 쏴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쪽의 작전을 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 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상대방은 무기가 없을 때 까불면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다, 이건 그 뭐 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됐을 때 중동 쪽에서의 어떤 아랍 쪽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상당히 저항하는 쪽으로, 그냥 미국이 무서우니까 우리 전부 다 그 고개를 숙이자 하고 머리를 숙이는 민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그 아랍 쪽 사람들이 거의 우세였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 중동의 화약고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제가 1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한 94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매일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스럽게 보시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상당히 저는 지금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손실 보고 있으면서 뭔 안정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금액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300만원 벌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200만원 날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굴곡이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몰빵으로 매수하더라도 조금 올라가면 바로 이익 실현해서 위기 관리를 계속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텍을 매수할 때는 한 400만원 정도 매수했지만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해서 다 줄이고 한 200만원만 남겨놓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훅 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엘컴텍도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말하는 김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계속 보면서 하거든요. 엘컴텍 같은 종목 보시면 한 3천만 주니까 유동 주식 수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죠, 테마가. 그리고 몽골 지역의 광산 개발, 여기서 금을 이제 채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실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 뭐 유보율은 많지 않은데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래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 가격이 폭등하면
위쪽으로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망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파트론이라는 든든한 회사를 모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빅텍 같은 종목도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실적이 탁월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 1,7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샀네요. 오늘 올랐으니까 좀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장 끝나고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이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이게 이상하게 이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엘컴텍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어떤 악재가 생길 걸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 종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좋은 조언들 해주시고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혹시나 제가 손실 보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금요일입니다. 장이 끝났으니까 푹 쉬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